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추석 연휴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남긴 시점이어서 방한 목적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월 초 한국을 찾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은 한미 외교당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추진 중이며 시기와 형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짜는 10월 7일이 유력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용기를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외교사절인 만큼 방역당국과의 협의하에 2주간 격리는 면제됩니다.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한 직후엔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북미 협상이 한창이던 2018년 10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 측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하는 성격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 정부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4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북미 간의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계획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에 출연해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협의체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 바레인까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는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업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국무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나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던 북한에 대해선 최근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까지 유엔 연설 때마다 북한을 거론했지만 이번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가 보도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일단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제와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해 통상 양국이 동시에 언론에 공개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물론 방위비 협상 등 두 나라 간 양자 현안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이른바 쿼드, 즉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의 확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협의체의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외교 안보 라인에 부지런한 대외 행보는 다소 이례적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 대외 전략의 새판 짜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우리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동향을 포착한 군은 입수된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원 47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500톤급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낮 11시 반쯤 배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은 수색을 통해 선미에서 A씨의 신발을 발견했고 낮 12시 50분쯤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된 위치는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직선거리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군과 해경, 해수부의 수색 작업에도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하루 뒤에야 북측 해역에서 A씨의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A씨가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총격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접근하는 인원은 사살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 당국은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수 있지만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분석 결과를 오늘 오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월경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의 허술한 경계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의 사망이 공식 확인될 경우 경위 파악과 향후 절차를 두고 북측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3개월 넘게 차단한 상태여서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10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설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82명으로 모두 283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11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이며 사망자는 5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93명이며 치명률은 1.68%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이 39명, 경기가 43명, 인천이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멈췄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심리적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 방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재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 7조 8천억 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오늘부터 50만 원씩 추가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자금은 내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오는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임대인은 앞으로 6개월간 월세가 밀려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도 경제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상가 주인은 인하한 금액만큼까지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또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반년 동안 임대료가 연체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개월간은 임차인은 임대료가 밀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법으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독감 백신 운송 사고와 관련해 일부 동네 의원들이 백신을 종이 상자로 받았다며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백신 조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백신 관련 사진입니다. 종이 상자 위로 신성약품이라고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백신을 이렇게 종이 상자로 받았다며 안에 아이스팩도 함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하면서 여러 도매상이랑 제약회사랑 백신 거래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신성약품이 의료기관에 공급한 500만 명 분량의 독감 백신입니다. 품질 검사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지역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는데 변질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사과 한마디 못해요?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해서 사과를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9월 20일까지 접종된 그 백신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맞추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이번 기회에 백신 조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오래 끌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문제를 만든 회사가 좀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질병관리청은 조달청과 협의해 입찰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는 희망과 연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더 RM이 2년 전 첫 유엔 연설 당시를 떠올리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As a young man standing at the UNGA, as a global citizen of this world, I imagin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before all of us, and my heart beat with excitement. But COVID-19 was beyond my imagination.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엔 모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이었고 갈 수 있는 곳은 제 방 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갇힌 공간 안에서 다시 모두 함께 음악을 만드는 데 열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기와 스마트폰 그리고 팬들이 그 세상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며 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전 세계의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우울해졌지만 메모를 하고 노래를 만들며 나에 대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었고요. 나를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란 걸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But the stars shine brightest when the night is darkest.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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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 우리 시장도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내주기도 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96포인트 하락한 2,301.28에 코스닥은 17.26포인트 내린 826.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데다 테슬라를 비롯한 핵심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내리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상승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OCI는 4,900억 원 규모의 전자급 과산화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9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긁으며 잔기침을 하는 남성. 아이치현 슈분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실습 장면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실습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진짜 환자가 아니라 극단 단원들인데요. 대학 측이 사전에 극단의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단원들에게는 사전에 각각 연기하는 질병 증상 등에 대해 충분히 전달해 진짜 환자처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습 당일, 학생들이 환자들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학생들에게는 환자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실습이 새로운 실습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시장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중국 택배 기사들은 일은 늘었지만 수입이 줄어 울상입니다. 8년째 택배 일을 하는 주 씨. 코로나19로 일이 바빠졌는데도 수입은 늘지 않아 불만입니다. 每天6点多就要起床，一直忙到晚上，基本上都不怎么休息。以前呢就2块钱一票。 중국 SNS에서는 문자나 전화 비용을 빼면 우리 돈으로 한 건에 43원밖에 안 남는다는 택배 기사들의 하소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택배 회사들이 무리하게 택배비를 내리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고객 만족도도 내림세로 지난 7월 고객 만족도는 지난 6월에 비해 31.5%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택배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보고 택배 기사의 수입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신생 기업이 버섯을 이용한 살아있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제작한 네덜란드의 스타트 업체 루프의 관계자들은 버섯을 이용한 이 관이 인체를 더 빨리 분해하고 특히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So this is world's first living coffin, and actually last Saturday the first human being in the Netherlands was composted and returned into the cycle of life. 일반적인 관을 이용할 경우 관에 들어가는 모든 다른 물질로 환경이 오염되는 반면 버섯을 이용한 이 관은 인체가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퇴비가 된다는 건데요. Which is the root structure of mushrooms, and they're the biggest recyclers in nature, so they can decompose our body into new nutrients for nature to flourish. 관계자들은 균사체와 관 내부의 많은 미생물이 분해 과정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토양과 인체 내 독소까지 중화시켜줘 자연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전원마을처럼 카페와 식당, 작은 상점 등이 있는 이곳은 프랑스 남서부 닥스의 알츠하이머 노인마을입니다. 기존의 노인 요양치료시설과는 달리 평균 나이 79살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각자의 주거 공간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며 동시에 보호를 받는데요. Aujourd'hui, à savoir aller faire ses courses, échanger avec les voisins, discuter, aller à la médiathèque, avoir accès à tous les services que l'on peut retrouver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의료진과 생활도우미 240여 명이 이곳 주민 120명의 건강관리와 일상활동 지원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리듬에 따라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이용하고 놀이 수업도 참여하며 자유롭게 방문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ccompagnement avec toujours quelqu'un avec qui ou discuter ou quelqu'un qui lui répond, qui donc lui apporte un apaisement. Et en effet, ça a pour conséquence d'abaisser les traitements. 정부와 지자체 기금으로 조성된 이 마을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노인 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라고 마을 책임자는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국회 국토위원으로 있는 동안 가족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직을 내놓고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바진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덕흠 의원. 돌연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앞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진 상황. 신기술 채택을 요구해 4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서만 신기술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도로공사 국감은 물론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선된 뒤 매출이 줄었다고 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올린 매출은 해마다 늘었다는 반론도 나왔고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실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윤창현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기를 요청합니다. 윤창현 의원도 불법 승계에 관여함으로써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불법 체온계 3만여 개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대 4도까지 오류가 있었는데요. 송구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산 비접촉식 체온계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불법 제품들입니다. 10분 정도 마스크가 좀 수입해서 들어올 때 쉽게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체온계를 만들어 판 업자 12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입건됐습니다. 적발된 불법 체온계는 모두 12종류 3만여 개로 시가 1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해당 제품들은 상당수가 정확한 체온을 잴 수 없는 불량품으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를 넘겨 최대 4도까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900여 개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학교나 기업, 요양원 등 전국 100여 곳에 팔렸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마치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광고 300여 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기기 품목 허가라든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체온계를 살 때는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량 체온계 같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다산 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기업들의 고의 과실이 드러났지만 법적 배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기식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영업행위 가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로 입증된 것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었지만 법을 개정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소송을 인정해주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과 소송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속초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영동 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가 주말인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오늘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가 넘어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 지방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추분이 지난 뒤 아침 저녁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전주 26도 등 서쪽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지만 강릉 20도 등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대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석에 있는 다음 주 초에는 동해안의 비도 그치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